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으로 됐어요. 난이도가 상이라 돼 있죠. 그는 가만히 있다가 모임에 온 지 2시간 만에 돌아가 버렸다 했어요.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 온 지 부분이죠. 자, 온 지라고 할 때 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쓰이는 경우,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시간, 기간으로 바꿔봅니다. 기간,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습니다. 온 시간이, 온 기간이 2시간 만에 됐어요. 자, 요 2시간이라고 하는 경우도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자, 무엇을 가리킬 때, 하나, 둘, 셋, 넷 할 때, 두라고 하는 수가정사죠. 수가정사의 수식을 받는 시간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이게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거든요. 자, 요 틀을 정확히 한번 정리해 둘까요? 단위성 의존명사에서는요, 무엇을 나타내는 경우에 양, 시간, 누적되는 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붙여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붙여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양을 나타내 주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누적되는 거, 아니면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순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건 괄호 속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시각, 시각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그것만 가리킬 때, 그럴 때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죠. 이 부분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라비아 숫자 역시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요 사항이 기본 사항이에요. 시간과 관련되는 것들, 양을 나타내는 것들. 2시간 만에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도 어떻게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의존명사예요. 2시간 전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붙여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컨대 12시에 만나요. 12시에 이런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거죠. 그 시각을 가리키니까요. 그 다음 6학년이 소풍을 갑니다. 6학년 이런 경우에도 붙여 써도 됐죠. 그 학년만 가는 거예요. 그 학년만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자, 여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뒷부분에 다시 또 나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둬야 될 점이란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 있네요. 돌아가 버렸다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본용언이라 표현하고요. 보조용언이라 표현하죠. 본용과 보조용언에서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 때는 아, 와, 월, 해. 본용언의 끝에 부분이 아, 와, 해가 들어있을 때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가버렸어요. 가버렸다.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 먹어봐.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됩니다. 아, 와의 형태가 들어있을 때 공부해봤어. 이런 경우들. 그런데 앞에 부분이 무엇인 경우는 합성어이면서 동사가 나오잖아요. 자, 돌아가다는 뭘까요? 돌다와 가다라고 하는 형태의 합성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붙였으면 안 됩니다. 합성 동사가 왔을 때는 반드시 띄었습니다. 와웨가 들어갈 때는 붙여되고 띄어도 된다. 그러나 합성 동사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은 띄어 쓰는 것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모두 맞는 띄어쓰기를 보여준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남습니다. 자, 이 부분 꼭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지점 볼까요? 옆집 김씨 말로 되는데요. 김씨라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고 김씨라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더 알아둘 부분은 김가, 김모씨. 자, 이 경우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때 씨는 의존명사인데요.
특정인을 가리킬 때 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특정인이죠. 옆집에 사는 김씨 말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씨 말로는 자, 요거는 성씨를 얘기할 때죠. 그 사람 성은 김씨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시가 전미사로 붙여 쓰게 되죠. 김가라고 할 때는 저는 김가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에서 쓰이는 자신의 성을 말할 때죠. 김모 씨라고 할 때는 반드시 띄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옆집 김씨 그 사이에 띄었어야 될 지점이었죠. 자, 그 다음 개펄이 좋다는데 개펄이 있고 갯벌이 있어요. 자, 요거는 개흙이 있는 우리 머드 축제하고 하는 곳 있죠. 그 경우는 개펄이라고 쓰고요. 모래사장이 있는 곳은 개벌이라 씁니다. 그 이외의 표기는 잘못된 거예요. 개펄 잘 썼어요. 김씨 말로는 개펄이 좋다는데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합시다. 자, 한 번 띄어놨는데요. 띄어 쓰는 경우도 있겠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한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붙여 쓴다는 것은 무엇이 됐다는 걸 얘기하면 합성어가 됐다는 거예요. 합성어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합시다 할 때는 뭐 일단 뭐 이런 의미로 바뀔 수 있죠. 자, 한 가지라고 붙여 쓰는 경우는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못 쓰는 지점인데요. 똑같다의 의미죠. 야, 너 나하고 한 가지야. 똑같아. 이런 새로운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붙여서 한 단어를 만든 거죠. 아저씨, 밥 한 술 뜨고 하세요. 진짜 한 숟가락만 먹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띄어 쓰는 지점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두, 세, 네 이런 식으로 고쳐 쓸 수 있는 지점은 띄어 쓴다. 고치지 못하겠다. 그럼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로서 붙여 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한 번 부분을 붙여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붙여 써야 될 점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 자, 예쁜 걸 이렇게 해서 문장이 끝나는 경우는 붙여 써야 되겠죠. 늦어지는 걸 해서 끝났다면 붙여 써야 돼요.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니 기본형이 뭐죠? 보다입니다. 보다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무엇을 보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 어미 형태로 쓰인 것이 아니라 것을의 줄임 형태죠. 늦어지는 것을 보니 잘 썼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큰일이 난 게 틀림없다. 야, 이 부분이 문제네요. 붙여 써야 되죠. 왜 그럴까요? 큰일이라는 게 실제 규모가 있는 어떤 커다랗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세계가 아니라 뭐 안 좋은 일이라든가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났다라고 할 때 큰일은 붙여 써야 되겠죠. 그 다음 틀림없다. 이것도 붙여 써야죠.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확실하다의 뜻으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합성어를 합성어라 볼 것이냐. 구로 볼 것이냐.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띄었던 걸 붙인 거예요. 붙였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띄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림없다. 이거 새로운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일까? 큰일이 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변화한 거죠. 맞고 틀리다의 의미에서 멀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번은 큰일과 틀림없다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켰네요. 다음 3번 볼까요? 하늘이 뚫린 것인지 몇 날, 며칠.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며칠. 소리대로 써야 됩니다. 몇 일이라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몇 일의 경우였다면은 그 어원이 그랬다면 몇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몇일. 니은 첨가되면서 며칠이라고 사람들이 발음하니까 어원을 명확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소리대로 적어버리자. 그래서 며칠이라고 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자, 이거는 한글 맞춤법과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든가 합성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고난도의 문제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난도가 높습니다.